스님들이 대중생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절 집에 어른들도 그러고 또 오래 다닌 신도님들도 그걸 아세요. 대중생활을 했던 스님과 하지 않은 스님의 차이를 아세요. 그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중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계율을 안 지킬 수가 없고 그 속에서 자기 단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아도 나중에는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데 근데 이제 혼자 처음부터 살면 그렇게 될 확률도 많고 그럼 제가자는 어떻게 했어요? 출가자들 혼자 살아도 그래도 의식은 해요. 머릿속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했구나 뭐 이렇게. 근데 제가자들한테 그런 것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더 쉽게 잘못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망경을 수지하고 5개든 10개든 지니어야 되는 것도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그렇다. 물론 약간의 타협, 그러니까 삶을 위해서 조금은 양보할 부분이 있지만 그걸 완전히 버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스님들도 살면서 조금씩 양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100% 못해요. 하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개를 지키겠다는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양보하더라도 근간을 잃어버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자들께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아주 속성으로 하겠다는 그런 종교에서 나중에 문제가 터질 때 보면 전부 다 개의 문제예요. 결국은 돈과 여자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반이 되는 터전이 안 닦이면 마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부분에 잠깐 성장은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뭐 마음 산업이니 뭐 명상이니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그런 고민을 같이 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항상 느끼는 거는 그래도 이게 왕도는 하나야 이런 생각을 해요. 개정의 사막을 닫고 그래서 빠른 듯 하지만 안 빠른 듯하게 가는 것이 결국은 가는 진짜 빠른 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회에 오고 스님들 말씀 계속해서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속에는 이렇게 성근으로 쌓여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나의 길을 가는 것이 결국은 목표쯤 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 조금 해봤다가 좀 아니면 놓고 또 저거 해봤다가 놓고 뭐 이러면은 늘 그 자리가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이 달라져야 삶이 달라지고 삶의 고통이 없어지고 그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할 때 그때 정말 중요한 게 그거. 그래서 보통 요즘 명상을 강조하니까 이 집중하는 것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이 계행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로움을 닦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라는 게 그 솥의 세 발처럼 딱 다르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왜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어긋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계행에 대해서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고 또 스스로가 조심할 부분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제가 안 거에서는 이제 칠보선행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그대로 개거든요. 네. 그래서 십선, 십악, 그러니까 이 신구위로 하는 십악을 없애면 바로 십선이 되고 그게 바로 계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터전을 닦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육에서도 너무 우리가 지능 위주, 지식 위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헛자랐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마음의 토대를 안 닦아서 그래요. 마음의 토대가 바로 이런 행위의 문제고 또 정서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토대를 안 닦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하지 못하죠. 세월호 문제도 왜 그 자리에서 끝까지 말 들었냐고. 말 듣도록 교육시킨 사람도 잘못이지만 말을 끝까지 듣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의심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새로운 걸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못된지 아닌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바보 만드는 교육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들을 우리 말 듣는 걸로만 아이들을 키워하지 않았는가 이런 잘 생각도 좀 해보시고요. 정말 아이들을 지적으로도 좋은 아이, 사실은 현대사회는 또 지적인 것이 필요하죠. 이게 전부 지식 산업사회인데요. 지식 산업사회에서 지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또 어려움은 당연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결국 기본이 되는 도덕성과 정서적인 것의 함량이 없으면은 그 지식이 굉장히 아주 편협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시니까 그 점을 정말 더 염두에 두시고 키우시고, 제가 이제 뭐 마무리 오늘 여기까지 대강 하게 됐는데 마무리로 한 가지 드린다면은 그 열대 지방에 가면은요 굉장히 나무들이 높이 자라요. 야자수 나무 같은 게 높이 자라죠, 그죠? 그런데 그 나무들이 오래 못 가요. 태풍이 치면 바로 쓰러집니다. 물론 태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들이 잎이 넓으면서 잎을 다 갈라해가지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은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바람을 피해 가도록 나름의 그 생존의 그것은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생물학적으로 이것이 그 야자 같은 거, 바나나 나무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표피를 계속 싸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온대지방에 있는 나무들처럼 나무 둥치를 키우지를 못해요. 위로만 쏟는 거죠. 위로만 쏟으면서 뭐예요? 그 표피에 있는 것들이 하나 올라오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께가 아무리 자라도 두께가 더 이상 넓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대 지방의 나무들은 위로 성장하는 것으로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두께를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위로 성장하는 과정은 1차 성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1차 성장만 계속한 결과가 위로는 많이 쏟는데 그 결과 위로 쏟은 것을 확보해 주려면 옆으로도 탄탄해져야만 되거든요. 근데 위로만 쏟다 보니까 옆으로 쏟을 그게 못 돼가지고 결국은 많이 쏟으면 더욱더 위기의 상황으로 올라가요. 자기 성장을 계속할수록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면은 쓰러져 버려요. 그럼 온대지방의 나무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온대지방 나무는 나무의 둥치를 키워가는 거예요. 위로 솟으면서 동시에 아니면 어느 정도 솟을 때는 옆으로 키워가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2차 성장이라고 해요. 우리도 인간도 2차 성장을 거치죠. 사춘기 때, 그죠? 아이들이 쭉 커다가 그때부터 몸도 키워가요, 사실은. 그리고 몸의 변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고 몸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성장을 확보하고 더 큰 성장을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사회도 비슷한 것 같은, 우리 사회도 하나의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발전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크기는 커지는데 커진 만큼 위기에 도달한 거예요. 그게 저는 결정적으로 나타난 게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이 둥치를 키워가는 2차 성장을 해야 되는데 2차 성장은 고통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갔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동력으로 이렇게 크게 키워가던 이 방식을 지속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자성의 작업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자기 자신에 속한 집단, 이런 것들이 지향했던 가치들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대체로 전부 다 성장 위주로 갔다면 어쨌든 키워가고, 뭐 주부 입장에서 아파트 키워가고, 그죠? 남편 입장에서는 회사 키워가고, 그리고 전부 다 이 성장 위주로만 갔는데 이제 성장이 아니고 다시 이제 안에서 차근차근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이제 이런 부분이죠.
집안을 다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겉으로는 번들해했지만은 속으로는 엉성했던 많은 부분들 터전을 다시 닦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심에 있는 분들이 가족이라는 것이 사실 다시 중심에 서야 되고 우리가 너무 외향적으로 되었던 모든 가치들이 다시 가족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족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한다든지 가족을 통해서 성공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각 부부가 행복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욕망했던 게 뭔가 그걸 좀 더 점검해 보면서 자기 욕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첫 번째 출발점일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알고 나면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건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향해왔던 것들이. 근데 대체로 우리는 외면적으로 밖으로 비춰지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고 살아왔고 그 부분은 조금은 과감하게 이제는 떨치지 않으면 사회 전체도 위기고 각자의 삶도 위기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하나의 논평이죠. 논평이지만은 우리 삶에서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게 저희들이 이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개정의 사막을 배웠는데 이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현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 안에서도 있고 종교 밖에서도 있고 현혹 당하지 마시고 변화가 없는 듯해도 꾸준히 가는 그 부처님의 길이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걸 믿고 같이 가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명강을 해주신 몇 버스님께 합장 일배를 올리고